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문화코드 94.5.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 코드를 읽어봅니다.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명절 지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0월이 또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항상 명절에 많이 봤던 특집 프로그램 하면 외국인 노래자랑, 또 외국인들이 등장하는 퀴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하긴 요즘은 좀 이런 프로그램들이 명절에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옛날에 비교해서.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서가 아니라요. 요즘 외국인들이 명절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때도 굉장히 많이 방송에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외국인 출연이 명절에 한번 하면 뭔가 좀 신기하게 좀 보는 이런 시선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시선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말을 더 잘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우리 정서인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일상적인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명절에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떨 때 막 우리 음식 맛도 우리보다 더 잘 정확하게 논평을 하더라고요. 저보다도 한국 입맛인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 비정상회담 같은 프로그램 벌써 1년 넘게 방송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아졌죠?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로 외국인 트렌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말씀하신 비정상회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요. KBS에도 이런 프로그램 많이 있는데 글로벌 남편 백서, 내 편 남편 이런 게 있고요. 또 이웃집 찰스 이 프로그램 저는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말고도 요즘은 이제 예능 프로그램 만들어지면 외국인이 한 명 꼭 들어가는 게 하나의 구색 이런 게 돼버렸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데 보면 미카엘 셰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나이도 헬리, 사유리, 이번에 여자 여군 특집에 사유리가 들어갔죠. 또 문제적 남자의 타일러 러시는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머리 쓰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 이런 게 이제 다양한 외국인들 출연을 좀 흥미롭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요. 결국 외국인의 눈, 시선으로 본 한국, 우리나라 문화, 또 이들이 한국에 어떻게 정착해 가는지 그런 과정을 살펴보는 이런 정도에서 좀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닌가요? 아마 진짜 사나이 같은 프로그램 보시면 단적으로 느낄 거예요. 헬리나 사유리 군대 갈 필요는 사실 없는 건데 굳이 이제 군대 가서 우리 군대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군대에서 고생하시는 군인분들 이해하고는 이런 공감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적응해가는 모습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웃집 찰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그러니까 외국인들 문화를 우리가 체험하는 장면들도 가끔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외국 음식을 사위가 만들어서 장인한테 대접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적응기 이런 게 이제 주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에 대한 수용이 기본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방송이니까 그것이 맞는 것인가 좀 이제 고민해볼 문제인데. 맞습니다. 예,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먹어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때 보면 좀 외국인을 압박하는 것 같아서 보는 시청자들도 좀 이해나 배려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불편한 장면들이 꽤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한 프로그램이 아주 굉장히 잘 나가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외국인 부자에게 홍어를 먹이고서 괴로워하는 반응을 이제 즐기듯이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굉장히 대중들한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홍어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못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억지로 먹이고 그걸 좀 가학적으로 즐기는 모양새, 여러 가지로 보기가 안 좋았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수용을 너무 당연시하는 태도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 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건 한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다 이루어져야지 정당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저도 재밌어서 봅니다만 이 그분들의 이야기가 재밌고 신선한 경우가 있어서 귀 기울이고 보지만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외국인의 시선을 궁금해하는 걸까? 혹은 외국인의 시선에 연연하는 걸까? 이런 좀 자괴감이 들 때도 있는데 이거 어떤 걸까요? 저는 이 개발 시대의 어떤 잔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압축 성장하면서 굉장히 순위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경제 순위도 뭐 세계에서 몇 위냐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도 외국인들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냐? 선진국의 특히 시선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의 외국인들이 지금까지도 약간의 외국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외국인들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그런 것들을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는 인정 욕구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선진국들한테 뭔가 인정받으면 우리가 진짜 뭔가 굉장히 뭔가 자긍심이 커지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좀 자신감 없는 태도일 수 있는 거죠. 외국인 시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좀 자존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혹은 뭐 외국인이 별로야 그래도 이건 우리는 좋아 그러면 우리가 좋으면 좋은 거죠. 그럼요. 아 이게 인정 욕구라는 말이 확 와 닿습니다. 자 한편으로요 이 외국인이 등장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 결론은 결국 또 한국 문화를 지나치게 예찬하는 것으로 흘러가요. 그럼 결국은 이 당신들도 우리 문화에 융화되어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또 결론을 몰고 가는데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는 조금 달라진 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화 다양성 차원 요즘 이런 게 굉장히 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외국인과 외국 문화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좀 생기고 있는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를 굉장히 대결하듯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우리 문화가 우수하냐 아니면 다른 문화가 우수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손이 안으로 굽는다. 우리 문화가 다른 문화들을 흡수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잘못된 시선입니다. 문화 다양성은 다양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 진화 관점으로 보면 다양성 잃은 종은 빨리 멸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죠. 이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문화는 다양성 차원에서 진화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온 손님이고 우리가 주인이지만 강요에 의해서 그들을 융화시키는 것이 뭐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다. 아니죠. 예, 우리가 가르쳐줄 것 가르쳐주고 우리가 부족한 것 배우고 우리가 몰랐던 점 그들의 시선으로 깨닫고 그럼 어떻게 더 좋은 문화로 만들어갈까? 결국에 다양한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 비정상회담이 좀 인기가 막 뜨니까 출연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뭐 소속사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 들려오고요. 또 이미 방송인이나 배우로 전향하는 경우도 꽤 나오고요. 그럼 이 외국인들의 또 이 국내 연예인화를 향한 어떤 뭐 관문이 돼주는 겁니까? 저는 뭐 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방송은 그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드러내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여러 민족들이 다 들어와서 외국인들도 같이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에 우리는 굉장히 순혈주의적 관점으로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향후에는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다양성 시대이기 때문에 이 편견을 깨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적응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보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좀 전달되기를 좀 바랍니다. 아, 지금 뭐 정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불현듯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외국인 출연자들은 일반인으로 남기를 원하는 것도 이게 편견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 일반인이 전국 노래자랑에서 노래 잘해서 뜨면 프로 가수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스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네요. 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18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TV 프로그램에서 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 더 넓어져야겠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문화에 대해 아까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흡수적 관점 이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양성 문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가치를 잘 다 드러내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다양한 것들이 이질적이라서 부담스러다 불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고 더 많은 재미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쪽에서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